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6분의 소중한 패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생중계해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셨는지요?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주말까지 강추위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여의도 면적의 116배가 되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지요.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이 아마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올까 하셨을 텐데 살다 보니까 오지요. 네.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당면한 고민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감반 사태 정면 돌파를 주문했습니다. 최대 고민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현안 산적한 문 대통령 무엇을 해야 하나. 일단 김정은 답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대통령은 주문하셨고 공직기강 문제가 지금 조금 이게 뜨거운데요.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다. 그리고 특감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신뢰를 확인한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고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 문제는요. 경제 수장 교체 이런 이제 해법으로 일단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특감반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조국 수석 재신임의 의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다 되신 김광덕 부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 대통령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네. 조국 수석을 유임하겠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네. 조국 수석에게 특감반을 개선하라 이렇게 한 말은 뭐냐 하면 네. 이거는 특감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시스템이 탓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개혁을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조국 수석이 주도해서 하라는 말은 조국 개인 탓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참모 탓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런 뜻을 뜻한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 조국에게 책임을 묻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어떻든 이 정권의 등장에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누가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국 수석을 만약에 해임할 경우에는 일종의 그 조국 수석으로 대표되는 장하성 실장이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진보 세력들이 좀 이탈하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수 세력이 원래 반발해온 데다가 그러면은 소위 정권의 좌우의 협공을 받는 그런 거로 되면 지금 현재 노동계도 지금 반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는 굉장히 정권에게 안 좋다. 이렇게 봐서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상당 기간 유임하는 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최대 고민은 뭐라고 보세요? 최대 고민은 역시 뭐 경제 아니겠습니까? 역시 경제다.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하는 것. 그렇죠. 김종욱 교수님으로 갈까요? 예, 뭐 지금 대통령 최대 고민은 뭐 일자리 창출하고 자영업 활로 찾는 거랑 비핵화 실행 문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활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비핵화라는 곳에 상당히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 적었듯이 대통령께서 정말로 조국 수석을 믿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말로 믿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청와대가 상당히 독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지금까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공직사회가 상당히 이완돼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가 현장성만 잃은 것 같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으면 유임 안 시킨다 그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숨고르기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어떤 국정 혁신이나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신임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믿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다 일어나서 조국 수석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박용진 의원은 지금 유치원 3법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하시면서 조국 수석을 지키는 데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좀 한번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로 갑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뭐 지지율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그러다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라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그 청산의 고리 같은 것들을 완벽히 지금 끊지 못하고 정리되어가는 와중에 예. 무언가를 그 외부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냥 중간에 그만둬버리게 되면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던 거를 완수를 할 때까지는 일단 그 사람을 믿어주고 예. 그것이 정리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답방에 아마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예.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를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김정은 답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비핵화와 이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이것과 경제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사실은 완벽한 뭐 거니까. 한번 풀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뚜벅뚜벅 그 원래 가시던 길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보죠.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인데 예. 여기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의 특별감찰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특별감찰관이 언제 생겼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민정수석할 때 생겼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면은 제3자가 듣기에는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엄청난 권력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확 할 수 있고요. 뭐 그 이전에 무슨 사직동 팀이니 무슨 별관팀이니 해가지고 그건 언제 없어진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문 대통령이 이 대통령령을 예.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에도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긴 하지만 예. 권한을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그 사실이나 첩보를 갖다 수집할 때 법령이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을 갖다가 지키는 한도 내에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첩보된 사실 중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견되면 이걸 특별감찰관에서 뭐 스스로 처리한 게 아니라 즉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들이 한 짓을 갖다가 보면 행위를 보면 기가 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감찰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주 높은 사람들 감찰하라고 했더니 이 주제 파악 정말 안 된 케이스. 호가호위 하면서 자기 이건 뭐. 그 다음에 갈 좋은 자리 알아보려고 하고 네. 업자들이랑 골프 치고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특별감찰반이 어디 소속이냐면요. 민정수석실 소속이고 이게 옛날엔 사정비서관실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반부패 비서관실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민정수석이 좀 책임을 져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명진 의원 준비되실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는 얼마 전에 김영중은 미안한데 예.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개각 같은 거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 네, 그런데 아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기반이 상당히 좁은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검사, 뭐 판사 예. 등을 이제 선호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법을 아는 사람. 이게 사실 찾다 보면은 그 조국 그 수석 같은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부인난이다? 예, 상당히 부인난이고 그래서 일정하게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어떤 그 좀 중도 쪽의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답이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속성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실패를
그 되새기면서 이게 중간으로 가는 거를 이제 원치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게 보고가 이게 이제 어공이죠. 캠프 출신들. 어쩌다 보면 어공들한테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 일정하게 이제 그 검찰 수사관이 파견이니까 일정에 파견된 늘공이라는 사람이 말씀이죠. 네.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 골프 친 거를 부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거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조국 수석의 책임이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안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게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저지른 거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요 그림 보면은 이제 민정수석은 그러면 이제 좀 등잔 위 이렇게 보고 대통령은 좀 등잔 밑에 응? 등잔 밑에 좀 감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예. 상당히 듣기에 김영주 의원은 저는 거북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막 그렇게 무치 전략으로.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은 어쨌든 본인이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가졌던 적폐청산의 로드맵을 까지 가져가겠다, 제도적 혁신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재천명한 것이고 실제로 특감반이라고 해서 다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반부패 비서관실하고 사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다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시 정리를 예.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북한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종용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의 어떤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오라가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개혁 로드맵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마지막 한 부분 이제 일자리 문제, 경제 부분은 굉장히 대통령께서 최근에 답답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제가 써놓은 것도 제발 좀 주도적으로 일자리 해법과 말하자면 경제, 혁신 경제 성장의 어떤 해법을 달라라는 주문을 세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고민이 깊다면 사실 민중, 경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쭉 지금 말씀 중에 김 위원장 서울답방 문제가 지금 약간 시기가 오리무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 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문제 간단히만 답변 주시고 넘어가죠. 오늘 한 조간신문이 청와대에서 김정은 18일에서 20일 답방을 뭐 북한에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바로 윤영찬 수석이 나서서 이 보도 사실 아니다. 김정은 답방은 연내든 내년 초든 열려 있다.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해진 게 없다. 김정은 답방은 북미 대화와 연동되는 것으로 북미 대화 진행 상황과 함께 결정될 것이다. 오늘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은 답방 일정 북측과 논의 없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답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이행한다고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등등 관련된 진정성을 입증하는 그런 행위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설명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실리 면에서도 와야 되고 명분 면에서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된다면은 지금 언론에서도 예측을 하던데, 그리고
정부 당국자도 귀뜸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17일날이 사실은 12월 17일이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기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날은 못 올 거고, 예. 그 다음에 21일부터는 또 뭐가 일정이 꽉 차 있다. 18, 19, 20 이렇게 되면 딱 아이. 3개월 만에 예. 이루어지는 건데 18, 19, 20을 비워놨다고 하는 거 봐서는 그때 올라오지 않겠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조금 오리무중이다 하는 이 상황에서 예상 시점은 짧게 말씀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건 평론이 길어지다 보면 더 오리무중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시점이 18일이다, 19일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카드를 줄 것이다라는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네. 그런 공을 사실 남측과 나누고 싶은 의지가 생겨서 역순으로 바로 그 직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직후에 오기보다는. 그래서 이미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좀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네.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대기 마무리가 되면 네. 그때 바로 직전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월 중순 뭐 이렇게 네. 예상해봤습니다. 그냥 오리무중은 아니다 지금. 네. 진행 중이다. 차명희 전 의원님 생각은? 글쎄 제가 그렇게 뭐 시중에 이게 소문인데 단 소문인데 워커힐에 18일 날 무슨 뭐 예약을 안 받는다 그러는데 네. 저는 뭐 금년 해오기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 핵 문제는 미국하고 얘기해야 되고 네. 남북 교류 문제는 이미 저 지난 평양회담 때 다 얘기됐고 예. 또 뭐 지금 뭐 더 진전하려면 유엔 제재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관광 오면은 아마 북한의 어떤 강경파들이 반대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라산 등반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좀 몸을 좀 단련했을 때 지난번에 백두산 갈 때 상당히 숨차가지고 저 부인이 네. 자기네 남편 운동 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라산에 지금 헬기장이 없어요. 네. 근데 헬기장 없기 때문에 거기를 최소 한 500m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임시 헬기장 뭐 만든다잖아요 지금. 아니, 원지사. 지금 근데 금년 원래 내에 있고. 금년 내에 못 만드는 거지. 예. 아니 원래 있고. 네, 그래서 좀 몸을 만들 때까지 좀 보려면은 한번 금년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저 위에 쳐다보고 있는 동물은 뭐예요? 한라산 노루. 아 노루. 예. 어서 오세요 하잖아요 노루가. 노루도 반기나 봐요. 노루는 좀 노루 같진 않네.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시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5일이잖아요. 만약에 12월 안에 오시려고 한다면 사실은 20일 안에는 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연말로 가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1월로 가자면은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데 좀 빠듯할 것 같고.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만약에 온다면 18일에서 20일 사이가 제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예. 이제 그 앤드류 김이라고 그 CIA 한반도 국장이 지금 북미 협상 원래 마쿠에서 좀 힘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인가요? 왔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그 예사롭진 않죠. 그 네, 움직임이? 이게 그냥 네.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오버라고 부인했지만 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버라고 한 게 아닐까. 어느 정도는 조금 가시적인 오늘 한 신문의 보도에 날짜가 대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 지금 안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경호도 그렇고 여러 그렇죠.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김광석 부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예상하는 거는 저는 내년 설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평양 답방이 추석 전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내년 설 전후가 아마 2월 초로 알고 있는 내년 설이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보냐면 북한 문제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이 답방을 조속한 답방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보기에는 연내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 공감을 저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냐면 지난번에 5월 달에 갑자기 판문점에서 하루 당일치기로 한번 만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짧게 갑자기 오게 되면 저는 19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번 12월 19일. 예, 그럼 저 김종욱 교수님으로 갑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좀 설 전에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네. 설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설이 지나고 나면 또 김정은 자기 본인 아버지 생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핵심은 뭐냐면 지금 대규모 빅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규모 빅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미 간에.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영변 문제거든요. 영변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결심하지 않게 되면
합의에 대한 지점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타진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오케이가 됐을 때 예를 들면 그 타임테이블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빨리 판단하기에. 예, 그렇다면 예.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설 전에 좀 합의하고 난 다음에 2월 지나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어떨까? 그러게요. 예, 이렇게 그 생각이 스케줄도 그럴듯해 보이네, 진짜. 아니 네. 뭐 다빵 얘기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2월 이후에 연계해서 설 전에는 한다고요. 설 전에는 이렇게 하고요. 설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피곤하세요? 갑자기 내년 설 전후 설이 많이 나오네요, 이제. 그러니까 다 예측은 그렇게도 하시는데 정의진 변호사 이제 말씀. 네, 일단 저는 노쇼 할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올해는 노쇼다. 왜냐하면 오늘이 12월 5일이잖아요. 예, 예. 김정일이 언제 사망했냐면 2011년 12월 17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7주기 이전에 뭐 특별한 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20일 넘어가면 새해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뭐 망년대도 해야 될 거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18, 19, 20 이 세 날짜 중에 하나를 고른 거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일단은 부인을 했으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올 시간이 없어요. 올 시간이 없고 온다면 뭐 내년에나 그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근데 노쇼 하면은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벌금. 노쇼 하면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쇼는 원래 예약을 했다가 하는 건데 그렇게 완전 공식 예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조속한 시일 내에 오겠. 아니 지금 온 확실히 과학적 평론은 아니 온 맞는 것 뉴스가 같아요. 아니, 그리고 뉴스가 저기- 전부 다 김정일, 저- 김정은 답방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김관덕 부장이 제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더. 제주도 분위기 혹시 들으신 거 있나? 제주도에서는 아니 뭐 답방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론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거를 사실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아, 왜냐하면 그 제주도가 제주도가 역시 뭐 평화의 섬 이런 거에서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신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 얘기를 좀 해볼게요.